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원타임 클로징 화법 그리고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후반부인데, 자 바로 그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 하고, 댓글에 제가 다 일일이 또 이렇게 답변을 못 드려 송구하긴 한데, 다 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최대한 이렇게 답글을 제가 달라드리고 하는데, 아무튼 항상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제가 항상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에 이걸로 마무리했었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갱신형 상품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갱신 주기가 5년 또는 3년 또는 1년입니다. 즉,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러한 갱신형 상품은 저렴해서 참 좋지만 나이가 들어 갱신료율이 상승하는 노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더러 갱신 주기마다 납입 주기도 갱신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형 상품만 존재하는 실손보험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비갱신형이 존재하는 보험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당장은 좀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효율적인 선택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비싼 보험료에 대한 사전 봉쇄하는 화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자, 예를 들어, 자, 질문하는 고객님한테, 자, 예를 들어 고객님, 자동차는 싼 게 좋은 건가요? 비싼 게 좋은 건가요? 그럼 고객이 어떻게 대답해요? 비싼 차가 좋지, 그죠? 소형차가 좋아요? 아니면 비싼 수입차가 좋아요? 당연히 비싼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비싼 차 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님, 자동차는 싼 게 좋은 건가요? 비싼 게 좋은 건가요? 비싼 차가 좋죠. 그러면 집은 싼 게 좋은 건가요? 비싼 게 좋은, 비싼 집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비싼 집이 좋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뭐 10평대 소형 아파트가 좋습니까? 아니면 5, 60평 중대형 아파트가 좋습니까? 다들 비싼 집, 고급 집, 그 저택 이런 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싼 집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가지를 쓰지 않는 한 비싼 물건이 항상 좋은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보험도 저렴한 보험이 좋을까요? 비싼 보험이 좋을까요? 그럼 고객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래도 비싼 보험이 좋겠네요. 그죠? 예, 고객의 대답 유도로 비싼 보험료에 대한 사전 거래 처리,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화법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보험료 고객이 좀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 비싼 보험료 제한하는 상태, 고객이 좀 뭐 비싼 것 같아요 라고 그때 가서 고객님 이게 어쩌고 설명하는 것보다 항상 여러분들 이 고급 화법은 사전에 거절 처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복선을 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화법을 구성하려면 미리 사전에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이 스크립트 작성을 미리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런 그러한 그 아주 뭐 오래된 그 영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몸에 체화한 화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쭉쭉 나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 3년 미만 영업인인 경우에는 이런 걸 미리 스크립트를 작성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다 서론본론 같은 거 해놓고 난 다음에 딸딸딸딸 암기한 다음에 능숙하게 탁탁탁 나와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 그 순간에 임기응변으로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엔 쉬울수록, 여러분 아시겠지만 듣기에 쉬울수록 설득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화법은 난이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못 쫓아하는 것이겠죠.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자동차는 싼 게 좋은 건가요? 비싼 게 좋은 건가요? 고객은 당연히 비싼 차가 좋죠. 그러면 집은 싼 게 좋은가요? 아니 비싼 게 좋아요? 당연히 비싼 집이 좋겠죠. 맞습니다. 바가지를 쓰지 않는 한 비싼 물건이 항상 좋은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보험도 비싼 보험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렴한 보험이 좋을까요? 비싼 보험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비싼 보험이 좋겠네요. 그죠? 예, 고객의 대담 유도로 사전에 비싼 보험료에 대한 거절 처리가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싸고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만 좋은 상품을 팔면 판매하는 회사가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보험회사들 중에 싸고 좋은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결국 망해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회사가 상당수입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이 3, 40년대 우리나라 보험회사 역사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태양보험설 생명보험도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녹시자 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고 나는 게 뭐냐면 수익을 못 냈으니까. 그럼 왜 보험회사가 수익을 못 냈습니까?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잘못 투자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품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수익을 못 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 소비자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좋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망하게 돼요. 결국은 다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보험사만 너무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또 소비자가 결국은 구매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저 회사 보험은 맨날 뭐 가입은 쉬운데 보험금 타먹기가 어려워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윈윈입니다. 윈윈. 가장 좋은 건 설계사에게도 영업인에게도 적정 수당이 보존되고 그 다음 보험회사도 적정 마진이 보장되고 소비자에게도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것이 그래서 보험상품 설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지나치게 유리한 거는 결국은 설계사나 영업인이나 아니면은 그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에만 너무 유리한 것은 소비자에게 또 해악이 끼치거나 그로 인해서 결국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결국 영업인도 결국은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싸고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만 좋은 상품을 팔면 판매하는 회사가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보험회사들 중에 싸고 좋은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결국은 망해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회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나 집이나 하다못해 가전제품 등은 당장 쓸 물건들이고 보통은 몇 년 이상 오래 써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내서라도 비싼 것을 사게 마련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건조기나 그죠? 요즘 빨리 그 건조기, 김치 냉장고를 한 번 쓰고 말 싸구려로 구매하는 분 봤습니까? 못 봤죠? 그죠? 혹시 집에 있는 중요 가전제품 뭐 테레비나 TV나 냉장고 아니면 뭐 세탁기, 뭐 PC 뭐 이런 거 등등등 비싼 것들이죠. 100만원 넘어가는 것들, 에어컨까지 이런 집에 있는 중요 가전제품 중에서 싸구려 중국산 제품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뭐 하이어리랄지 이게 중국산 제품도 우리나라 와서 망했죠. 스마트폰도 혹시 중국산 써보셨나요? 중국산 뭐 20만원, 30만원짜리 뭐 그 샤오미나 물론 중국산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어쨌든 품질에 좀 문제가 있겠죠. AS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혹시 중국산 써보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스마트폰도 항상 비싼 거 쓰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나 삼성 제품, 삼성전자 거 갤럭시 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20년 씁니까? 예, 길어봐야 2, 3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써봐야 4, 5년? 한데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보험 상품 선택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중요 가전제품, 청정기, 뭐 정수기, 이런 거 다 좋은 거 쓰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데 죽을 때까지만 써야 하는 보험 상품 선택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당장 안 아프니까 그리고 큰 병 드는 거 걱정은 되지만 설마 내가 금방 큰 병 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게다가 숫자로 이루어진 복잡하기 짝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금융 상품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은 비싼 걸 제안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아예 안 하기는 그렇고 비싼 것을 하자니 당장 부담스러워서 일단 저렴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완이나 추가를 하겠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고객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추가하겠다. 즉 이 화법은 결국은 저렴한 보험 가입에 대한 사전 거절 처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보험료가 저렴해지면 당연히 보험보장 기능은 약해지게 됩니다. 비싸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이 덜어지는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이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부처해 주는 거예요. 갱신형 상품 가입한 건 나쁜 겁니다. 이게 좋습니다. 고객은 안 해요. 왜? 갱신형 상품 선택한 것도 고객이 주관이었기 때문에 고객이 이런 거 왜 하셨어요? 이거 바보 등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지. 이게 감정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남의 자식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집 가족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고객의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법을 이렇게 딱 구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갱신형 상품을 선택한 거는 잘한 거다. 그 당시에서는 왜? 당연히 저렴한 걸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 보완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라고 이제 그 고객의 합리성을 저희가 주는 것이죠. 갱신형 특약이 처음 나온 10년 전, 10여 년 전에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많은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니 유지하고 계신 고객님들의 불만사항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납입기간이 100세까지 라는 겁니다. 그쵸? 납입기간 내내. 아시겠지만 갱신형 상품은 납입기간이 갱신될 때마다 보장기간이 갱신될 때마다 납입기간이 같이 늘어나죠. 즉 그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납입기간이 100세까지라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 100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기보험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될 때마다 보장기간 늘어날 때마다 이 보험료 납입기간도 같이 길어지니까. 자, 이것이 모든 갱신형 보험의 특징입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시정갱신은 갱신주기보다 보장기간이 긴 것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갱신형 보험의 특징입니다. 보장기간이 갱신되면 납입기간도 역시 갱신됩니다. 두 번째,
갱신 시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우려가 됩니다. 현재 고객님의 경우는 당장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위험률, 즉 병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폭이 높지 않습니다. 40대에는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한데 고객님의 나이가 60세가 되고 70세가 넘어가면 30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갔고 위험률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특히 실손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 요즘에 그러면 50대 넘으면 가입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금 지급 사건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이제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이건 뭐냐면 이런 갱신형 보험에 그러니까 2012년 뭐 이제 과거에 그런 판매되었던 보험의 갱신 안내문이에요. 그러니까 5년 단위 갱신이 이렇게 갱신돼서 보험료가 왕창 올라간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험료가 막 3배 인상되고 특약이 담보가 인상된 그런 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같이 보여주게 되면 시각적 효과까지 되니까 설득력이 아주 세지겠죠. 그죠? 실제 이렇게 갱신된 자료가 있어요. 이런 갱신된 그런 갱신 안내장이죠. 그래서 5년이나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될 때 소비자한테 날아간 안내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제 이런 자료 화면을 고객한테 보여주게 되면 아 이거 진짜 이러네. 그죠? 이 영업인의 말이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겠죠. 기정사실화 되는 것입니다. 인상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갱신 안내서 자료 보여주고, 그죠? 자,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는데 인상된 보험료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때 그 설계사분은 아니면 영업인이 내가 이제 계속 관리했던 고객은 왜 그럼 그때 왜 이런 비갱신형을 저한테 제안 안 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화법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쌌습니다.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자, 보세요. 영업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싼 걸 판매하고 싶었겠지. 이 얘기를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느 영업인이 싼 걸 제안하고 싶겠어. 그죠? 수당이 줄어드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쌌습니다. 만약에 고객님 5년 전, 10년 전에 그때 비싼 상품을 제안했으면 하셨을까요? 아마 비싸다고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근히 고객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갱신형 상품을 나한테 권했을까요? 고객님이 만약에 그때 분명히 저렴한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담되는 거 싫어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빙 돌려갖고 고객의 책임임, 고객의 선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몇 월부터, 여기 뭐 3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기존의 갱신형 보장 상품을 가입한 고객님들에 한해서 비갱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교체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해약하고 새로 드는 겁니다. 그럼 반감이 생겨요. 왜? 항상 고객들은 어떤 고정관념이냐,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본다. 그죠?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본다라는 게 워낙 이 머릿속에 강하게 내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저는 보험 절대 안 깹니다. 그죠? 저는 보험 절대 안 깹니다. 이런 고객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표현을 해약 및 신계약으로 갈아탄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교체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체. 똑같은 표현이지만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고객님들 안에서 비갱신형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암 및 질병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갱신형 특약은 보험료가 소멸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갱신형 보험 모든 게 보험료가 소멸되는 형태입니다.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교체하신다 해서 고객님에게 즉 쌓여있는 적립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 장기갱신형 보험 10년짜리 막 이런 거는 적립금이 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시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여기서 뭐 특정해서 무슨 화재, 자동차 보험에서 동부화재, DB화재죠.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으로 갈아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맨날 갈아타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교원공제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보험료 비교해갖고 메리츠 화재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DB 화재를 바꾼 경우도 있고, 고객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서 동부화재에서 LIG로 바꿀 수도 있고, 갈아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것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임을 강조하는 화법입니다. 따라서 비갱신형의 장점인 정해진 납입기간, 20년, 3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내고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납입보험료는 조금 올라가도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짧은 시간 내고,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죠. 경제활동하는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 내고 남은 여생토록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보장특약을 80세, 90세, 100세가 아닌 종신보장을 해주는 상품은 이제 이건 이 시점은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이 종신보장이 되는 보험 상품이 나왔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쩌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화법을 그 당시에 오렌지라이프에 계시는 FC님을 위해서 FC님과 또 같이 이렇게 만든 거라서 이 회사 명칭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 오렌지라이프나 동양생명 상품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법이라는 거. 자, 거의 모든 보장특약을 80세, 90세, 100세가 아닌 종신보장을 해주는 상품은 오렌지라이프와 이 당시에는 동양생명명 말고는 전 보험사 통틀어서 없습니다. 이 상품은 나중에 보험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라고 다시 클로징 들어가는 것이죠. 왜? 아시겠지만 뭐 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클로징을 누리기 때문에. 그죠? 항상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이죠.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일 수가 있다. 그리고 맞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번에도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지나치게 문제점 항상 이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았던 상품들은요, 어느 순간에 단품돼 버려요. 왜? 보험사가 처음에는 막 이제 세일즈를 했는데, 판매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판매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손해를 치솟게 되면 단품을 하게 돼 있죠. 당연한 이치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다른 회사에는 종신형 건강보장 상품을 안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보험회사가 큰 부담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없이 좋은 상품입니다. 5년마다 월세가 인상되고 100세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집과 다시는 월세 인상이 없고 20년은 월세를 내고 나면 종신토록 살 수 있는 집 중에서 무엇이 좋은 집인지는 고객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월세합법 나왔죠. 월세합법. 또 월세로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5년마다 월세가 인상되고 100세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집과 다시는 월세 인상이 없고 20년만 월세 내고 나면 종신토록 살 수 있는 집 중에서 무엇이 좋은 집인지는 고객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스토리텔링이죠. 비유화법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고객이 이제는 궁금해지죠. 자, 하게 되면 비갱신형 했을 때 얼마나 나오나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전에 무슨 화법을 했습니까? 비싼 상품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놨죠. 비싼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설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고객이 비싸게 생각하게끔. 응? 비싼 거에 대한 준비를 하게끔. 미리 이 앞에 자동차 가전제품 화법을 통해서 이 비싼 화법, 이 보험료 되게 비쌀 수도 있으니까 너 마음의 준비를 해. 복선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법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래야 사전거래 처리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 정도까지 돼서 니즈 한계가 되면은 반드시 고객은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비갱신형 때 얼마 나오나요? 응? 그럼 여기다 대고, 고객님, 이때 이제 여러분들 보통 또 이 경험이 좀 적으신 FC님은 흥분해요. 이제 고객 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설계서 꺼내가지고서 보험료 공개합니다. 망합니다. 그럼 어떤 일 벌어지느냐? 고객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내 예상치보다 싸면은, 괜찮네요. 사인할 수도 있겠지만, 내 예상치보다 만약에 좀 비싸다 생각하면, 그럼 제가 와이프하고 상의해 볼게요. 신랑하고 상의해 볼게요. 부모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고민하고 이렇게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다고 흥분하면 망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상담에다 망하는 건 뭐냐면 니즈 한계 대놓고 난 다음에 고객이 뭔가 가입에 대한 신호를 딱 보여줄 때 흥분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달려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쳐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게 되면 비갱신형을 했을 때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고객님의 갱신특약을 보면 2, 3만 원입니다. 갱신특약을 보면 2, 3만 원입니다. 이 갱신형 특약을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형으로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신다면 보험료가 매월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하고 역질문 들어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합법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항상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합법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품을 막 부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이거는 법인용업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이 합법을 때려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고객이 항상 궁금한 게, 아니 그렇게 보장받는데 그런 혜택을 보는데 제가 보험료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대고 바로 금액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수예요. 여러분들이 고수 영업이 되시려면 느긋하게, 고객님 지금 가입하신 상품들이 이런 거, 또는 고객님이 옛날 컨설팅 받으신 게 이런 거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기능 이런 게 있다면 고객님이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얼마쯤 보험료를 책정하시겠어요? 라고 탁 옆질문 때리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게도 단언컨대 이렇게 앞에 화법을 다 구성해 놓으면 고객은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금액보다 더 비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정말이에요. 한번 실전에서 해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화법을 다 암기해서 한번 해보세요. 실전에. 그럼 고객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제안서보다 더 비싸게 얘기해요. 한 2, 30만 원 하지 않겠어요? 비싸게 부르게끔 분위기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죠? 비싸게 부르게끔 유도했기 때문에. 응? 자, 고객님, 지금 갱신 특약 2, 3만 원인데, 이렇게 종신보장해주고 다 이런 특약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는데,
그럼 보험료 얼마나 나오실 것 같으세요? 그럼 고객은 가만히 있다가 그래 뭐 저 한 10만원 넘지 않겠어요? 이거 10만원 정도 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보다 저렴하면 오늘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클로징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크립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러분, 이 원타임 클로징 합법이죠. 그래서 니즈 환기부터 그 다음 기존의 고객의 어떤 리모델링, 보장 분석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관념 것들을 한 번에 탁 해가지고서 클로징까지 한 번에 팍 하는 화법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질문으로 터져야 돼.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야 돼. 즉, 내가 원하는, 영업인이 원하는 답을 고객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게 그래서 고급 화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10만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보다 저렴하면 바로 오늘 하시겠습니까? 그죠? 역으로 질문한다. 그 전에 비싸게 나올 거지 부채질 막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고객이 궁금하죠? 오늘 바로 하시겠어요? 그럼 고객이, 저렴하면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흥분해갖고 설계서 보여주면 안 돼. 한 번 더 굳히기가 들어가야 돼. 한 번 더 굳히기가 또 들어가야 돼. 여기 나와있죠? 200살 영상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은 뭐냐면 어디 있냐? 여러분 유튜브에 이거 있죠? 김창경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김창경 치면 나오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래서 이 김창경 이 한양대학교 이 교수님이 그 이제 세바시에서 강연한 겁니다. 이거 길이가 2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하면은 10분 정도만 봐도 되는 건데, 요런 양상을 곁들여 보여주는 것이죠. 왜? 내 주장 증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클로징을 더 아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서, 요런, 고객님 요 영상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저렴 바로 오늘 하시겠어요? 하면서 영상 한번 보시죠. 어차피 이제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니까 시간, 이때부터는 너무 급할 필요가 없어요. 200설 영상 하나 딱 보여주는 거죠. 이거 바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자, 고객님 보십시오. 이 영상 보세요. 2014년 출생자의 기대 수명이 무려 142세라고 합니다. 이 자료 있죠, 여러분? 타임지에 나와 있죠? 요 내용. 여러분 제가 노후파 상강에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이 영상 보세요. 2014년 출생자의 기대 수명이 142세라고 합니다. 아마 고객님께서도 80세, 90세가 아니라 훨씬 긴 수명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비갱신형 종신보장 상품으로 교체하신 것은 대단히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 비로소 여러분한테 제안서 보여주고 고객이 예상한 보다 저렴한 그런 제안을 딱 해갖고 사인을 절차하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오늘 하신 것은 대단히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다음 미팅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미팅에서는 고객님의 주요 보장 분석과 함께 유지하고 계신 보험보장 상품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 점검을 원하시면 이 재무상태표에 고객님의 재무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객의 재무상태 및 보험 가입 내역 확인 후 2차 상담 시기 추가 가입시켜야 되니까, 그죠? 이때부터 다시 또 추가 가입이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여러분 계약한 고객한테 그 자리에서 2차 상담 약속 잡고서 또 추가 계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이퍼포머들의 비결이에요. 왜? 그때 또다시 또 다른 고객 만나갖고 DB니 뭐니 찾아갖고 약속 잡고 하는 것보단 이미 가입한 고객한테 추가 상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추가 상담 약속을 잡고서 거기서 또 추가 계약을 일으키는 게 정말 이게 최고의 그 세일즈 기법이자 그 다음에 클로징 기법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인한 사람들은 두 번 사인은 더 쉬운 거야, 항상 특징이. 그런 상품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상담 스크립트가 됐는데, 여기 총 11페이지, 꽤 많죠,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이 페이지 수로 11페이지입니다. 예, 11페이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인데 오늘 3부고 이제 스크립트 다 보여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이 스크립트의 구조,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 보면 이제 어떤 합법, 무슨 합법 등장했죠? 물론 이걸 여러분 한 반에 다 암기해갖고 쭉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토막토막 나온 중간에 월세 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하고 스마트폰이 빗대가지고 하는 비싼 보험에 대한 이유, 싸고 좋은 보험이 별로라는 이런 다양한 합법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스크립트 작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실제로 전개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합법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 스크립트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직접 받아가지고 출력해갖고 암기하고 싶으실 텐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사실 이런 거 공유해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카페 만든다 그랬죠. 이 네이버 카페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자료 공유하는 카페 만들어갖고 다음 시간에 그 카페 주소 알려드리고 자료 공유도 해드리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시청과 댓글이 저에게 큰 힘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특히 강조해드리면 이 10월달부터 놀면 안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보험뿐만 모든 영업 똑같아요. 항상 12월달, 1월달에 전 모든 영업, 화장품 영업이든 자동차 연식 바뀌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절대 겨울에 놀면 안 됩니다. 엄동설안에 여러분 추운 것도, 추운데 돌아다니는 것도 그런데 돈까지 없어 봐. 그죠? 얼마나 돈입니까? 아주 진짜 가슴이 허전하죠. 아주. 그러니까 10월부터 이 선선한 바람 불고 날씨 좋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부단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화법이 여러분들의 지금 10월달 영업에